지난해 대한민국은요, 좌파 쇼크, 문재인 쇼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경제가 처참했습니다. 역대로 따지면요, 네 번째였어요, 네 번째. 그래서 저는 지금이 경제 위기다. 작년 10월부터인가? 아마 9월쯤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위기였거든요. 실제로도 보면 가장 나빴을 때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1998년 외환위기 때예요. 그때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5%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1980년 석유파동 때입니다. 그때 오일 쇼크라고 해서 진짜 전 세계가 난리였거든요. 중동에서 석유 가격을 곱절로 올렸으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도 마이너스 1.7% 성장에 그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09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때는 플러스 0.8%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장률이 2%다. 정확히 소수점까지 가면 2.01%라고 합니다. 그럼 네 번째잖아요. 이거야말로 경제 위기인 거죠. 아니 경제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심리적 마지노선 지켰다 이러면서 자화자찬 일색이었어요. 아니죠. 2%라는 건요, 역대 네 번째 최악의 쇼크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작년은 경제 위기다, 좌파 쇼크 내지는 문재인 쇼크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내용을 뜯어보면요, 이 2%도 사실 처참합니다. 처참합니다. 저는 금융위기 때보다가 더 나쁜 것 아닌가, 역대 세 번째가 아닐까, 아니면은 1980년 석유파동 때보다도 못하다, 역대 두 번째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내용을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게다가 2% 성장이라는 것은요,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기에는요, 완전히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작살냈습니다. 석유파동이나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는요,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석유는 중동으로부터의 충격이 있었고요. 외환위기는 사실 대한민국의 외환이 부족해서 저기 동남아서부터 쭉 번져오는 그런 충격이 있었고요. 또 금융위기는 미국 시장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부터 시작한 금융에 대한 세계 위기가 대한민국에 전이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문재인 쇼크는요, 저는 외부적인 충격이 아니라 내부적인 충격 때문에 경제가 망가진 첫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은 경제 위기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붙이기를 문재인 쇼크 내지는 좌파 쇼크,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요, 경제가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2017년 사실 좋았거든요. 3.2% 성장했습니다. 2018년은 2.7% 뚝 떨어졌고요. 급기야 작년 2019년에는 2%로 두두두둑 떨어졌어요. 이거 1%로 가는 것 아니냐, 대부분이 그렇게 전망을 했었거든요. 저는 1% 이하로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혹시라도 성장률에 대해서도 분식을 한 게 아닌가 저는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 재정을 뿌려갖고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보여주기식으로 말입니다. 실제로는 성장률이 처참했는데 정부 재정을 쏟아부어서 했다. 그런 징후가 굉장히 농후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4분기 성장률이 1.2%라고 합니다. 4분기가 1.2%예요. 말이 1.2%지 여러분. 엄청난 성장입니다. 이거. 2017년 3분기가 1.5% 성장이었거든요. 2017년 3분기면 경제가 쭉쭉쭉쭉 올라갈 때예요. 그때도 1.5% 성장을 했는데 지금 작년 4분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1.2%나 성장을 했을까요? 게다가 정부 소비가 2.6% 늘어났습니다. 정부 소비가 늘어났다. 재정 지출이 확대됐다는 거예요. 설비 투자도 1.5% 증가했다. 이건 뭐 삼성이 투자했겠죠? 어떤 식이든. 저는 이게 바로 억지며 성장률 분식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출은 소폭 감소했으면 실제로 감소했고요. 건설 투자가 와,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6.3%가 증가했습니다. 1년 내내 건설 투자가 망가져 있었거든요. 심지어는요. 건설 투자가 전분기에 마이너스 6% 정도 내려갔을 정도예요. 왜 이럴까? 저는 그것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2012년에 있었거든요. 그 재정위기의 근본이 그리스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리스가 국가 회계를 조작하게 됩니다.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거죠. 지금 그런 게 여기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더 세밀하게 더 촘촘하게 봐야 된다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저같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분석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쨌든 민간 소비가 0.7% 늘었다고 해요. 야, 그런데 봐요. 전체적으로 보자고. 4분기가 이렇고요. 1년 내를 쭉 두고 보자고요. 경기 판단의 바로미터가 뭡니까 여러분? 투자잖아요. 투자. 투자는 1년 내로 하면 굉장히 떨어졌어요. 설비 투자는 8.1% 감소했습니다. 8.1%. 이 정도면요. 2009년 이후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2009년이라는 게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이잖아요.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건설 투자도 3.3%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3.3%가 아니라는 걸 제가 잠시 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둘 다 감소했고요. 제조업과 서비스가 완전히 망가지고 건설업이 감소 흐름? 저는 이런 단어 자체도 잘못된 것 같아요. 건설업은 거의 저는 폭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GDP 기여도의 수출은 크게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2015년이 0.2%였는데 이번에는 1.5% 최악의 수준이에요. 소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1.9%예요. 전년 대비 2.8%와 대비해보면 굉장히 낮아졌죠. 지금 경제가 계속 떨어진다는 그거예요. 이 소비가 올라간 거 정부 소비율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거의 금융위기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6.5%예요. 6.5%. 2009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정부 소비가. 그래서 제가 위기라는 거예요. 작년이 위기였다는 거예요. 작년에 위기였는데 어느 누구도 경제 위기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경제 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경제 위기다 하고 말입니다. 그만큼 어려웠죠. 2% 성장 중에 말입니다. 2% 성장 중에 정부 기여도가 1.5%포인트예요. 정부 기여도가. 민간 기여도는 0.5%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요.
민간의 성장 엔진은 완전히 꺼지고 있다. 정부가 돈 쏟아부어서 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간이 깨졌다는 단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 GDI라고 합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0.4%. 예. 이거는 1998년이 마이너스 7%였거든요. 21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21년 만에. 이게 경제는 수치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지표를 뽑아내서 잘난 척을 해도 자화자찬하며 잘난 척을 해도 이렇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이 완전히 폭망한 거잖아요. 이게 98년이면 IMF 수준까지 올라 금융위기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쇼크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은요. GDP, 예, 국내 총생산과 실질 무역 손익의 합이 실제 소득입니다. 이게 마이너스라는 건요.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다는 이야기고 구매력은 뚝뚝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왜냐고요? 2009년 시작할 때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2.6에서 2.7% 성장한다고 했어요. 2.6에서 2.7. 야, 그러면 경제가 좀 좋아질 모양이다. 이렇게 혼장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경제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게다가 정부의 거짓말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7월에 연간 성장률 전망치 작년 7월이요. 2.4에서 2.5였어요. 7월에요. 사실 1분기에 마이너스 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0.4% 마이너스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7월에도 2.4, 2.5 고집하다가 겨우 10월에 와서 2.0, 2.1%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장밋빛 전망을 해내면서 경제 좋다, 경제 좋다. 이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격차가 0.7%포인트가 차이가 나잖아요. 0.7%.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르스 때 0.3% 떨어졌다고요. 그때는 난리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메르스 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0.7%면 그때 2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맨날 장밋빛 전망만 쏟아내고 현실 인식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작년 8월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시죠?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다.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게 10월이에요. 10월. 진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지만 안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지 아실 것 같아요. 게다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시경제 좋아진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2018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년 하반기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웃기는 소리죠. 그러면서 올해는 뭐라고 했냐면 올해는 반드시 반등할 거다. 야, 참 제가 생각을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이건 아니다. 예. 경제는 점점 처참해지고 있고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주지의 사실.